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2차 전지 공정장비 수혜주 두 번째 시간으로 2차 전지 공정은 대체 어떤 과정을 걸쳐서 되는가, 각각 특징은 뭔가, 여기서 우리가 뭘 이해해야 하는가, 좀 재미없는 일반적인 기술적 이야기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2차 전지 공정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 없이 바로 기업 분석으로 들어간다면 조각조각을 아는 거지 큰 그림을 볼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반드시 공정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배터리 제조 과정을 보면 믹싱, 코팅, 프레싱, 슬리팅 이렇게 전극을 만드는 공정이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조립을 하죠. 파우치형과 원통형을 각각 조립을 하는데, 파우치형은 노칭, 스태킹, 탭 웰딩, 전액 주입, 패키징을 하고, 원통형은 와인딩하고 젤리롤을 삽입하고 응급택 웰딩을 하고 전액을 주입하고 캡 웰딩을 해서 조립을 한 다음에 화성 공정과 팩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포메이션 공정, 에이징 공정, 디게싱 공정, 검사하고 감별하고 모듈과 팩으로 만드는 공정. 이렇게 해서 배터리 공정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전극을 만드는 공정, 조립을 하는 공정, 그리고 화성, 즉 팩을 만드는 공정, 완성을 하는 공정, 이렇게 화성인가 팩 완성을 하는 공정인데, 이 세 가지 공정으로 되는데, 이 공정 안에 각각의 또 공정들이, 작은 공정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먼저 큰 그림을 먼저 이렇게 그려서 붙여 놓으시고, 이 안에 들어있는 작은 공정들을 하나하나씩 격파해 가면서 어떤 기업들이 여기에 속하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 것들이 2차 전지 공정 관련된 기업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전극을 만드는 공정, 극판을 만든 공정에서 믹싱, 코팅, 프레싱, 슬리팅은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2차 전지 공부를 하면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극판 공정에서 믹싱한 공정, 활 물질에, 양극활 물질이든지 음극활 물질에 도전제와 바인더로 용매를 넣고 섞어서 슬러리를 만드는 장치, 이 장치가 믹싱 공정인 거죠. 네. 코팅 공정, 이렇게 슬러리, 양극재, 음극재에 코팅액을 정해진 패턴 및 일정한 두께로 기재위에 코팅하는 장치, 그렇죠? 코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섞은 슬러리를 각각 여러 두께, 원하는 두께로 깐 다음에 이것을 코팅합니다. 여기에 이제 프레싱 공정이 들어가죠. 누른다는 거죠. 롤트롤 장비를 이용하여 기재와 활물질이 잘 붙도록 압력을 가하여 전극 두께를 줄이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공정. 전극 공정 중 가장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공정이 바로 프레스 공정입니다.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잘라야죠. 설계된 전지 규격에 맞는 전극 폭을 자르는 공정. 이게 바로 슬리터 공정이죠. 자, 첫 번째 극판 공정에는 미싱, 코팅, 프레싱, 슬리팅 이러한 공정이 있는데, 섞는 거, 활물질을 섞는 거, 그 다음에 그 활물질 섞어진 거에 슬러리에 코팅을 해서 단단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걸 압축해서 원하는 두께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과정, 이것을 맞게 자르는 과정, 이게 바로 극판을 만드는 공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극 공정, 즉 극판을 만든 공정 다음에 조립을 하는 공정이 있죠. 조립은 파우치형과 원통형을 각각 조립을 해야 되는데, 이 조립형 공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립형 공정에는 노치, 와인딩, 스태킹, 탭 웰딩, 패키징, 디게싱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노칭에는 뭐냐? 양극과 음극 탭 제조를 위해서 배터리 모양에 맞추어 극판을 알맞은 모양으로 자르는 공정이다. 이제 극 쪽에 있는 양극과 음극의 탭 제조를 위해서 배터리 모양에 맞추어 극판을 알맞게 자르는 공정이 노칭 공정이다. 와인딩 공정, 셀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양극판과 음극판을 사이에 분리막을 놓고 돌돌 말아서 젤리롤을 만드는 공정이다. 젤리롤을 원통형에 넣으면 원통형 전지가 되고, 각진 통에 넣으면 각형 전지가 된다. 스태킹, 여러 개의 단일 극판을 분리막을 사이에 두고 층층이 번갈아 쌓아 올리는 공정이다. 고용량 배터리를 위해 와인딩해서 스태킹으로 쌓는 방식으로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죠. 다음에 탭 웰딩이라는 공정인데, 스태킹 등 이렇게 쌓아진 그러한 우리 극판 위에 양극과 음극의 테이프를 접착하여
단일 극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전류를 한 곳으로 모으는 공정이 탭 웰딩 과정이다. 패키징, 전액을 주입한 후에 최종 전지 형태로 모형을 형성하고 밀봉하는 과정이 패키징 과정이다. 다음에 디게싱, 가스를 없애는 거죠. 파우치형에서 충방전 공정 중에 셀 내부에 발생된 가스를 제거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폭발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극판을 만든 다음에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다음에 배터리 모양에 맞춰서 극판을 잘라주기도 하고 돌돌 말기도 하고 말아서 쌓기도 하고 양극과 음극에 테이프를 부착해서 단일 극판으로 하나의 극판으로 만들어서 전류가 흘러나오도록 하고 이것을 또 쌓기도 하고 모양을 형성하게 해서 밀봉을 딱 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가스를 제거하고 이러한 과정이 조립 공정이다. 그래서 전극을 만든 다음에 조립 공정까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했죠. 네. 그 다음에는 화성과 팩 공정, 마지막 공정이 남아 있습니다. 일명 활성화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포메이션 공정이 있습니다. 활성화 공정에서 셀의 충전과 방전을 통해서 Si층을 형성하고 활성화하고 용량이 잘 들어갔는지를 검사하고 그 안에 또 무슨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하는 그러한 과정이죠. 활성화 공정 내 비중이 80% 이상이다. 네, 포메이션 장비가 포메이션 공정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시클리어라는 개발용 및 테스트 장비로 2차 전지 소재 및 사양 변경 시 특성과 수명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 이건 사이클러라고 하는데 사이클러 이렇게 부르는 공정, 두 가지 공정이 활성화 공정이다. 만들어진 것을 포메이션에서 활성화 공정에서 셀의 충전과 방전을 통해서 Si층을 형성하고 활성화가 되는지 이게 전류가 통해서 실질적으로 양극과 음극이 그 다음에 그 안에 전해질 안에 전자가 움직이는지 이러한 것들을 최종 테스트하는 공정이다. 그 다음에 사이클러를 만들어서 개발 및 테스트 장비로 2차 전지 소재 및 사양 변경 시 그러한 특성과 수명 테스트를 각각의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러한 과정, 이게 바로 활성화 공정이다. 이렇게 2차 전지를 생산하는 데는 3개의 공정이 크게 있고 그 밑에 각각 다양한 이런 공정이 숨어 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어디 공정에 속하고 어떤 공정은 어디 공정에 속하고 이러한 것들을 판에 써서 붙여놔야죠. 이렇게 큰 그림을 공부하지 않고 작은 쪽쪽을 하면은 늘 다시 우리 반도체 8등 공정을 모르는 거 공부한 거와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핸드폰에 여러 가지 것들의 그 서플라이 체인을 쭉 놓고 암기를 하듯이 공부를 하듯이 이렇게 2차 전지도 공정 장비 전체를 놓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믹싱, 코팅, 압연, 슬리팅에는 어떠한 기업들이 어느 회사에 납품을 하는가, 노칭, 스태킹, 탭 멜팅 패키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나와 있죠. 이러한 것들을 판에 딱 붙여놓고 LG엔솔은 맥신 공정에는 뭐뭇이 된다. TSI와 윤성 FNC와 제일기공, 제일기공 SK온에 들어가네요. TSI와 윤성 FNC가 들어간다. LG엔솔의 믹싱 공정. 코팅 공정에는 PNT, CIS, 탑 엔지니어링, GI텍이 들어간다. 압연 공정에는 LG엔솔의 PNT, CIS가 들어간다. CIS는 여러 군데에 들어가네요. 슬리팅 공정에는 PNT와 CIS가 들어간다. 노칭 공정에는 DNT? 네, 노칭 공정에는 LG엔솔은 DNT. 그 다음에 스태킹 공정에는 LG엔솔은 DA 테크놀로지가 들어간다. 그 다음 탭 멜딩 패키징 공정에는 캐논과 LG자회사가 들어가고 DA 테크놀로지가 들어가고 하나기술이 들어간다. 하나기술은 삼성, SDI와 SK온 모두에 다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PNT도 그렇고 세 개 다 들어가는 공정은 너무너무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PNT. 그래서 최근에 PNT가 뜨는 이유가 다 있다. 공정도 여러 개의 관여를 하지만 그 다음에 LG엔솔, 삼성 SDI, SK온에 다 들어간다. 이러한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장비사들은 최근 및 현금성 자산이 차츰 올라오죠. 네, 증가하는 모습.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플러스로 올라오는 모습. 투자 활동으로 한 현금은 돈을 많이 쓰니까 투자 활동으로 한 현금으로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전체적인 현금 흐름은 아직까지 반전을 크게 하진 않았다. 이제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이제 수확을 거둘 때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공정 중에서 이제 포메이션 공정이 중요하다. 이 포메이션 공정이 뭐고 왜 중요한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2차 전지 공정은 크게 세 개로 되어 있다. 극판, 조립, 활성화 공정. 이 활성화 공정에서 제일 80%나 점유하고 있는 게 포메이션 공정이다. 포메이션 공정은 활성화 공정에서 셀의 충전과 방전을 통해서 SEI 층을 형성하고 활성화가 잘 됐는지, 그리고 용량은 잘 100%까지 충전이 잘 될 만큼 용량을 집어넣는지, 이러한 것들을 검사하는 장비가 바로 활성화 공정이다. 그래서 넣었다 뺐다, 그리고 얼만큼 충전이 되고 얼만큼 빠지고,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하는 공정이다. 활성화 공정에서 포메이션 공정이 전체 공정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활성화 공정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포메이션 공정이 셀 제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공정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전해액이 배터리 셀 내부에 골고루 스며들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정기적 성질을 부여하고, 출하 전 검사를 통해 완성된 셀의 분량 정도를 판단하는 그러한 공정이 포메이션 공정입니다. 셀마다 순서와 구성이 다르지만 보통 전해액 주입을 마친 배터리는 1차 에이징으로 단기 완성화 단계를 거칩니다. 1차 충방전을 통해서 리튬 이온이 음극에서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하고, 음극과 전해질 사이에 SEI (Solid Electrolyte Interface) 층이 생성되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SEI 층을 형성하게 하는 이 중요한 과정이 포메이션 공정이다. 그래서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온을 흐르게 하고, 음극과 전해질 사이에 SEI 층이 생성되게 만드는 과정, 잘 만들어졌는지, 분량 정도는 있는지 없는지, 골고루 스며들어서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전해액이 배터리 안에 들어가서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테스트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관찰하는 과정이 바로 포메이션 공정이다. 이렇게 포메이션 경쟁이 일어난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가스를 빼고 에이징 공정과 충방전을 걸쳐서 정기적 특성이 형성되고, 안정화되면 1C 이하로 방전 후 출하가 이루어진다. 1C는 전류, 전격 용량, 충방전 속도 이런 것들을 말하는 어떤 그 수치인 것 같아요. 1C 이하로 숫자가 형성이 되고 안정성을 찾으면 방전 후에 다시 출하가 이루어진다. 넣었던 것들을 다시 회수를 해서 방전을 시킨 다음에 출하를 시켜야 되겠죠. 총 2주 내의 기간이 소요되는 공정이 바로 포메이션 공정이다. 공장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공장을 짓는데 이 공장 면적 중에서 4분의 1 이상이 이 포메이션 공정이 차지를 한다는 거죠. 최종 활성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지속적인 충전과 방전, 선반, 에이징을 거치는 등 대량의 배터리 셀을 보관, 운반하는 공간이 필수적이다. 일일이 다 거의 만들어진 것들을 다 일일이 다 검수를 해야 되니까요. 따라서 장비 모듈 소형화와 또 직접화가 중요한 그러한 공정이다. 그래서 여기 포메이션에 관련된 장비들은 소형화가 되고 직접화가 돼야 된다. 하나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 수십 개 라인의 구성의 기가 패터리의 경우 포메이션 공정 면적의 축소는 동일 공장 부지 내에서 추가 라인이 구축이 가능하고 실질 캐파를 없이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포메이션 공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야 라인 하나 더 깔 수 있고 그래야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또한 이런 포메이션 공정에서 전기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전하고 방전하는 장비는 지속적으로 전기를 사용해서 이루어집니다. 전력 소모가 큰 공정으로 고객사의 원가 측면에서 전원부 및 레이아웃 효율성도 중요하다. 충전 방전 장비는 보통 50개 내의 전력 변환 장치 등 전원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어떤 전력 변환 장치가 들어가는 거죠. 라인당 장비 수는 수백 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셀사들의 증설이 북미에 집중되어 있고 북미 전기료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좀 부담스럽죠. 제조원가 효율성 확보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테네시 기준으로 공업용기는 15.8%가 전기료가 최근에 올랐다는 거죠. 2월 기준으로. 회성회로 기술과 DC 배전 등 변환 손실 최소화의 중요성이 최근에 부각될 수 있다.
이런 기술을 제일 잘 가지고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뜻 이렇게 보면 A-Pro라는 회사를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A-Pro. 전체 공장 중에서 이 공장, 포메이션 공장이 4분의 1의 크기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많은 것들이 전력 배선가들이 전력 변환 장치가 들어가고 여기서 전체 만들어진 배터리를 출하하기 전에 넣었다 뺐다 해보고 가스도 없애고 전류가 잘 흐르는지 이온이 잘 만들어졌는지 충전을 얼마나 되는지 이 모든 것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공정이 포메이션 공정이라는 거죠. 이 공정에서 전력을 많이 먹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기계의 기술과 그리고 면적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라인을 하나 더 깔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요 공정별 장비사 현황을 한번 봅시다. 마지막에 활성화 장비에서 포메이션 공정에는 뭐가 필요하냐. 조립된 배터리 셀에 여러 번 충방전을 통해서 배터리의 성격을 부여한다. 오닉 PNE, A-Pro, 갑진, 중국의 한커, 선도지능, 중국 이런 기업들이 속합니다. 한커라는 기업 유명하죠. 에이징 공정에는 조립 후 충방전 간 선반에서 배터리 보관을 해서 전해액 확산과 안정성을 체크를 한다. 네, 전해액이 확산이 정확히 되고 있는지, 되고 난 이후에 안정화가 되는 건지, 전해액을 직접 집어넣어서 배터리 선반 위에서 뭔가를 만드는 선반 위에서 체크를 하는 공정이 에이징 공정이다. 조립한 후에 충방전 간 선반에서 배터리를 보관해 전해액 확산과 안정을 체크한다. 뒷게싱. 파우치 타입은 파우치 내부에 가스를 제거하고 최종 밀봉을 한다. 엠플러스, 오닉 PNE, 하나기술, SFA, 캐논 등이 이 업무에 속한 기업이다. 그 다음에 검사나 감별을 해줘 다 만들어주고 IR, OCV 검사, 그레이딩 등 배터리 출하 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태를 판별하는 회사, A-Pro라는 회사, 오닉 PNE, 나인테크, ETS 이런 기업들이 다 강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모듈을 만들어서 팩으로 만들어 출하를 한다. 이 마지막 단계 활성화 공정에 속한 기업들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포메이션 공정에 A-Pro라는 우리나라 기업도 있고 여러 기업들이 다 있는데 중국의 한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한커 테크놀로지. 상해에 상가 후광통이고 상해에 상장이 됐죠. 688006 30.8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퍼는 28.57배. 3조 3,384억짜리죠. 네, 3조짜리 그러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포메이션 공정 장비를 세계적으로 이제 다 잡아 제꼈죠. 이 회사의 매출액을 보면 우리나라 돈이니까 1,700억, 영업이익이 425억, 순이익이 377억, 영업이익률이 24.92% 나는 한커 테크놀로지. 네, 저장 한커 테크놀로지 이 기업을 꼭 기억을 하셔야 나중에 우리나라 기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은 배터리 제조 공정,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이 세 공정을 각각 그 안에 또 세부 공정을 다 뜯어봤고 특히 포메이션 공정, 마지막 활성화 공정에서 포메이션 공정을 공부를 했고 이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한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 세계적으로 포메이션 장비를 휘어잡는 그 기업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제조 공정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